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채금리의 변동성에 대해서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 많이 진단을 했어요. 이코노미스트시니까 조금 더 세부적인 진단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 독일 국채 요즘에 계속해서 투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채금리의 동향을 보자면은 정말 말 그대로 뭐 널뛰기, 롤러코스터가 어울리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유로존 국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독일 분트채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제 주변국,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국채금리 변동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의 상승을 좀 동조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채금리의 상승은 뭐 물가 상승이라든가 어쨌든 뭐 경기 회복 기대감 어느 정도 반영한 어떤 금리 상승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글로벌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어떤 급등세라든가 변동성 확대는 어떤 수급의 요인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3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유가가 배럴당 이제 연초 대비로 따지면은 배럴당 40달러에서 지금 60달러까지 했으니까 5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계속 유로존 그 22의 QE로 인해서 계속 국채 금리를 눌렀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좀 이렇게 풀리면서,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수급이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이제 그 국채, 그러니까 독일 국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국채 시장의 어떤 풍기 현상, 워낙 그 채권 시장으로의 돈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풍기 현상 때문에 이제 그 유동성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좀 뭐 채권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차익 실현 권고,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금리가 좀 상승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국채 금리, 또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위로 가면서 증시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보통은 이제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은 같이 갔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미 연준의 긴축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좀 내려가는 시점에서 조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국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채금리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상의 요인보다는 수급상의 요인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더 가파르게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뭐 금리가 다시 내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접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 급등세가 계속 이제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보기는 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경제 지표가 그렇게 뭐 유로존 뭐 1분기 GDP는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국채 금리의 급등세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다시 좀 레벨이 조금 다소 낮아지는, 그러니까 바닥권은 확인했습니다만 그 상승 추세 자체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물론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은 미국의 고용 지표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죠. 골디락스 국면이었다라고 평가들이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골디락스 국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기의 회복세는 아주 뜨겁진 않지만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어떤 긴축을 유발시키지 않을 정도의 경기 회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수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대 증가세를 다시 한 달 만에 복귀를 했고요. 회귀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조금 그 증가폭 자체에 있어서 좀 의미를 조금 퇴색되는 부분이 뭐냐면 3월 달에 신규 고용이 한 4만 명 정도 줄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20만 명대 증가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어떤 양적 측면에서 강한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미 연준이 결국엔 중요시 여기는 변수 자체가 결국엔 임금 상승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양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고용 시장 여건 자체가 타이트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뚜렷한 임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소비로 그렇게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어제 발표된 미국 4월 소매 판매도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의 어떤 국채 금리의 어떤 급등세를 좀 반증할 만한 어떤 경제 지표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금리의 급등세는 좀 잦아들 가능성이 있고 경기는 미국 경기는 2분기부터 분명히 좋아지겠지만 작년처럼 그렇게 강한 회복세는 아니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중국 이슈 알아봐야 할 텐데 지난 주말 사이에 중국이 갑작스럽게 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 그만큼 또 경제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반증을 하는 것일 텐데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좋지 않았잖아요. 예. 중국 경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1분기 GDP 성장률이 7%가 나왔는데 뭐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체감상으로 봤을 때는 7%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월까지 실물경제 지표가 안 좋았던 거는 어쨌든 1분기 GDP가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 가격 변수에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지만 4월달 실물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지금 뭐 최근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했지만 작년 11월과 뭐 올해 2월달에 3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2월과 4월달에 50bp, 100bp 지준율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면 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7%는 이제 사수해야 되는 어떤 목표 성장률인데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상반기 중, 그러니까 6월 달 중에도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뭐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지준율도 한 뭐 200pp 이상 내릴 만한 인하 여력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주식 가격을 좀 끌어올리면서 좀 웰스 이펙트로 인한 어떤 소비단의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에 어떤 부양 의지가 재확인되는 거는 위안전 선호 심리에 도움이 되고 네.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중국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인데 중국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 좀 내수가 돌 수 있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회복도 3분기 정도에는 조금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아무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급 준비율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동결 의견이 많은 것 같죠. 뭐 일단 거의 5월 달은 동결인 것 같고요. 네. 90% 이상이 동결이고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연장되느냐 완전히 소멸되느냐가 예. 이제 5월 금통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행 1.75%로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보는 거는 일단은 4월까지의 국내 경제 지표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한은과 정부 쪽에서는 계속 그 경기 인식 자체가 개선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2분기가 변곡점이라는 것들을 좀 한은이나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월달 뭐 길게 보면 6월달 지표까지 좀 확인하고자 하는 스탠스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달 뭐 다음 달까지도 사실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어느 정도 뭐 환율 안정성이라든가 국내 내수의 어떤 그 경제 주체자들의 어떤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3분기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어쨌든 지금은 뭐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이제 시장 변수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뭐 국고채 금리라든가 환율 쪽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좀 금통위 결과가 조금 내일 뭐 동결인다 하더라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